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귀괴하고 또 잔혹한 심리 조종 사건으로 꼽히는 기타 큐슈 연쇄 감금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가해자가 단 한 명도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가스라이팅과 끔찍한 고문만으로 한 가족이 서로를 죽이게 만든 남자, 바로 마스나가 후토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고문하고 살해하고 심지어 시신을 처리하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은요, 범죄의 처음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사망한 게 1996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건 2002년이죠.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길고 긴 공백이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소녀의 몸은요, 화상 자국을 포함해서 정말 끔찍한 고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소녀의 증언이 시신도 물리적 증거도 없는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오직 이 생존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모든 걸 설계한 남자, 마츠나가 후토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아주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변론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말도 잘했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리더십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가면 뒤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뭐랄까 타인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조종하는 사이코패스였죠.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그의 과거 범죄 행각들인데 특히 충격적인 건 그가 이미 자기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전기 고문, 즉 덴키를 실험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게 훗날 한 가족 전체를 파멸시킨 그 끔찍한 범죄 수법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이 끔찍한 범죄가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공범인 오가타 준코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준 인물이거든요. 두 사람의 겉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쪽은 교활한 사기꾼이자 사업가, 다른 한쪽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평범하고 온순한 유치원 교사.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조합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가타 준코는 공범이 되기 전에 마츠나가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는 점이에요. 1982년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직후부터 마츠나가의 가혹한 학대는 시작됐고 그녀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츠나가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통제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인간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의 주된 통제 도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덴키라고 불린 전기 고문입니다. 이건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피해자의 뇌를 일시적인 화이트아웃, 즉 하얗게 만들어버리고 저항하려는 의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통제의 시작점이었죠. 이 끔찍한 전기 고문을 시작으로 마츠나가의 지배는 아주 체계적인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걸 넘어서 피해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몰아넣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노예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 생리적 통제는요, 정말 인간을 동물 이하로 취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딱 한 번, 그것도 그의 허락을 받아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목욕은 충성에 대한 보상이었고요. 이렇게 식사, 수면, 배설 같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제해서 피해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원초적인 복종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의 방식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강요하고 그걸 또 폭로하고 가족 내에 서열을 매겨서 서로를 감시하고 처벌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해야 할 가족관계를 의심과 불신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통제의 정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부모, 형제, 심지어 어린 조카까지 직접 고문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스스로가 살인자가 된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게 되는
영원한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스나가의 이 끔찍한 지배 아래 확인된 희생자만 총 7명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이 끔찍한 비극의 무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세 소녀의 그 용기 있는 탈출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를 지배했던 절대자, 신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사형만은 피하게 도와달라고 비는 그 비겁한 모습을 본 순간 준코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범행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이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최종 판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마츠나가에게 당연히 사형을 확정했죠. 하지만 오가타 준코의 경우에는 그녀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마츠나가의 극심한 학대와 심리 지배하에 놓인 피해자였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독보적인 잔혹성과 기괴함을 다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말과 고문만으로 7명을 살해한 사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공범이 되어버린 오가타 준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